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원사주입니다. 자, 여자 개해 병진 정해 신해일에 태어난 여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니고 뭐 적정수라든가 또 궁통보암이라든가 사주첩경이라든가 뭐 자연법이라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연법으로 제가 보는 거를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되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운시가 있죠. 운시. 예, 대운이 시작되는 걸 운시라고 그러죠. 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운시를 봐요. 운시가 이렇게 정사로 가고 있죠. 운시가 정사로 가게 되면 이게 연주며 이게 월, 일 이렇게 시 돼 있는데, 자, 운시가 자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정화가 되게 되면 운시인데, 이게 정화가 되면 예감 직감이 좋습니다. 예, 예감 직감 꿈이 되게 잘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죠. 사는 뭐냐면 일단 이게 성실하고 착해요. 이게 일단 효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자가 많아요. 지금 이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효심이 있다. 부모한테 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운시, 정은 뭐다? 여러분 이거 외워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정은 예감 직감. 예감 직감이 발달한다. 그죠? 예감 직감. 그 다음에 꿈이 잘 맞는다. 사는 뭐라고요? 성실하다. 사람이 착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효심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운시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지를 갖다 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일지도 충하고 있고 자식궁도 충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해충으로 충하고 있죠. 이렇게 사해충이 되고 있습니다. 연지가 이렇게 충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 사이가 안 좋아요. 이혼하거나 별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일지를 갖다 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편 궁이죠. 여자니까 남편 궁이잖아요. 자, 남편하고 충을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시도 충하고 있죠. 자식궁도 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궁도 충이고 자식궁도 충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서로 분발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정 상하게 되면 싸움이 난다는 얘기죠. 행동을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이 서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운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분은 지금 외국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인 회사에 다니고 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남편은 누구가 되냐면은 요 병진이 남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주를 갖다가 정화일간으로 보지 않고 이 사주를 끌고 가는 게 수가 대세죠. 지금 봐요. 수, 진두수죠. 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세론과 대세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대행론이 있고 기세론인데, 이거는 기세론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주를 기세론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세론으로 본다. 이 기세론을 보면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가장 기가 센 그걸 갖다가 일간 대행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일간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여기를 일간으로 보지 않고 정해를 보지 않고 개의 연간을 일주로 놓고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기세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정화에다 놓고 보면 사주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세론으로 보든 뭐 일간 대행론으로 보든 아니면 우리가 뭐 자연론으로 보든 아니면 뭐 적천수로 보든 아니면 궁통봉암으로 보든 뭐 사주 척견으로 보든, 그죠? 일단은 사주가 맞아야지 이 손님한테 어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세론으로 봐서 이 개를 갖다가 일간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세론이다 이거. 자, 그러면 이 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병하고 정화가 이렇게 있네요. 자,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죠. 그러면 뭐 어때요? 이 정제나 편제는 뭐예요? 내가 활동하는 무대란 말입니다. 그죠? 나의 무대가 어때요? 예? 크고 작고죠. 자, 그러니까 이 정편제가 혼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다? 직장 변동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주를 개일주로 보게 되면은 이 병진, 그죠? 이 병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토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무기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남편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장 다녀서 만난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 이거죠. 이 진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뭡니까? 이 진의 특징이 있죠. 이거는 일단 용이 그 비늘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반짝반짝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고, 그리고 또 진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다품목이죠. 외국하고 인연이 있고 외국어를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진을 오는 사람들은 식탐, 먹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맞죠? 굉장히 강하다. 일단 진을 가진 사람이 장사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그랬죠. 술가게를 한다. 그러면 세계의 모든 술을 다 갖다 놓는다. 신발 가게를 한다 그러면 세계의 모든 신발은 다 갖다 놓는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야채 장사를 한다면 없는 야채가 없어요. 여기 가면은. 그렇게 다 품목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다 품목이다. 이렇게. 다 품목. 그래서 아이디어도 좋고, 머리가 굉장히 좋죠. 일단 깨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진을 갖다가 뭐라 그래? 간이라고 그러냐? 간, 이거. 이게 꽤 간자입니다. 꾀간. 꾀를 잘 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개수는 병화를 좋아하죠, 여러분. 개수는 병화를 좋아하게 됩니다. 개수는 이 병화를 좋아하게 되는데, 병화는 개수를 싫어하죠. 왜? 흑운 차이를 시키니까요. 흑운 차이를 아시죠? 태양으로서 비가 오게 되면은 태양이 가려지죠. 태양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병화는 개수를 싫어하게 되는데, 개수는 병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 무지개로 변하게 만드니까. 내가 더 남편을 좋아한다고 나오죠. 개수, 왜? 위에서 밑으로 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더 좋아해서, 남편보다 내가 더 좋아해서 결혼한다. 그죠? 실제로 이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은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이 진 중에 을목이 있죠. 그 다음에 해 중에 간목이 있죠. 또 해 중에 간목이 있죠. 해 중에 또 간목이 있죠. 이 간목을 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 해 중에 간목들이 천간에 병화가 떠 있기 때문에 다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많죠. 돈이 상당히 많다. 돈이 많게 보여줘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대요. 자, 해 중에 간목의 병화가 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어때요? 간목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해에서 뭘 하게 되죠? 장생을 하게 되죠. 장생. 그죠? 장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장생되죠? 해 중에서 장생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외국을 많이 다닌 겁니다. 실제로 외국을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이 사주 봐요. 이렇게 물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웠는데, 수탕기호라고, 물이 많으면 반드시 호랑이를 타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수탕기호라고 그러는데, 물은 넘쳐나는데 어때요? 넘쳐나는데 목이 없잖아요. 목이. 이 사람한테는 목이 뭡니까? 이 사람한테는 목이 뭐예요? 일간을 개로 보니까 수성목, 이게 자식 아니에요. 자식이죠. 그러면 자식이 수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날수록, 그죠? 이 사주는 발복된다는 것이죠. 자식을 낳으면 날수록 어때요? 내가 수성목으로서 저 많은 물을 갖다가 빼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식상은 적선이죠. 맞아요? 식상 적선 아니에요. 이게 베풀고 사는 거잖아요. 베풀고 산다. 베풀고 사는 마음이잖아요. 남한테 봉사,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된다고 되지 않습니까? 세 개 해 중에서 이 간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세 개 해 중에서 여기도 무토가 있죠. 여기도 무토가 있죠. 여기도 무토가 있죠. 그럼 여기도 무토가 있네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무기압을 하니까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 해중의 무토는 못 써요. 해중의 무토는 못 쓰게 됩니다. 이게 해중의 무토는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그 무게합은 해중의 무토는 못 쓰게 되는데 무게합은 어때요? 무정지합으로서 정 떨어지면 바로 끝인 것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육식갑자 중에서 개해일주가 어떻다? 가장 머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방면으로 공부해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남편인 무토가 그죠? 해절지죠. 자, 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해는요. 해는 남편이 무토인데, 자, 우리가 무토의 걸록지는 어디입니까? 사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토의 걸록지는 사면 여기다 놓고 건왕세병 사묘 절을 놨잖아요. 절. 여기다가 절을 놨다. 그럼 어때요? 남편이 무토는 해 가면 절이 되니까 그죠? 어떻다는 거예요? 남편 인연이 약한 것이 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 인연이 좀 어때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사주를 꼭 어떻게 봐요? 자평진전으로는 본다? 아니면 어떻다? 우리가 적천수로만 본다? 아니면 또 어떻다? 난강만으로 본다? 아니면 사주 첩경으로 본다? 그게 아니고 사주는 자연에서 온 거죠, 여러분.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이 자연 그대로 놓고 사주를 그려보는 겁니다. 목을 갖다가 돈이라고 하느냐? 옛날 몇만 년으로 돌아가면 농사를 져서 우리가 그 문물 교환해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오곡백화죠. 을목은 약초입니다. 이게 최근 식품이란 말입니다. 땅 속에서 나는 게 을목이고, 이게 뭐 감이라든가 배라든가 뭐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이런 각종 오곡백과, 그러니까 쌀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오곡이 들어가고 백과 100가지 과일이 들어간다는, 그거를 우리가 팔아서 물물 교환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목을 갖다 돈으로 보는 겁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지에 불바다가 됐을 때, 지지가 금붕이 됐을 때만 뿌리가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 외에는 목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돈하고 직결된다 이 말입니다. 목이 죽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인옷을 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요? 사유축이 됐을 때. 이렇게 화국을 짰죠. 그러면 불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천간에 만약에 화가 투간됐다면 이건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오곡백화로 못 가고 사목으로 가는 거죠. 불소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축, 금고로 가면은 이 금이 다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럴 때만 목이 죽게 된다는 얘기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기가 어떻게 좀 여러분들한테 그 귀에,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